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전은서고요. 저는 다음에 2011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7살에 입사를 했네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음에서 일한 지 13년 됐고요. 작년에 12년 근속해서 근명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랫동안 있었고,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검색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음이 메일이랑 카페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검색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검색에 이렇게 작은 분야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은 검색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6년 전부터 이제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제주에는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 와요. 저희 팀이 14명인데 한 4명 정도가 이제 제주에서 일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팀원들 보러 내려오기도 하고요. 어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맡기 전에 오늘 이제 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 자료를 많이 받아서 거기 좀 최대한 제가 이제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돼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알게 되면은 거기에 좀 더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참고로 저는 셋째 딸인데 위로 언니가 둘이 있어요. 근데 언니가 두 분 다 이제 교육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교육 쪽에 계셔서 이제 집안 대대로 이제 교육 쪽인데 어머니가 이제 저는 셋째 딸이니까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은 항상 관심도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또 굉장히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늘 관심이 있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 종류가 많다기보다는 3가지인데요. 검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제가 일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좀 더 이제 그 검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사실 요즘에는 두 번째는 이제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카페가 사실 이제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그 검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 분야는 검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뒤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3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3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색 선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이제 사용자가 있어요. 검색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있고 두 번째 제일 아래쪽에는 컴퓨터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통 저희가 많이 접하는 이제 검색창이라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사용자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속하기도 하고 제일 관심 있는 거죠. 궁금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지 이제 검색을 해서 검색어로 이제 탐색을 하죠. 그래서 검색된 결과를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엔 다시 여러 번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해서 또 필요한 정보도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컴퓨터가 하는 영역인데요. 검색은 서비스 중에 이제 저도 일을 해봤지만 컴퓨터가 하는 일이 전체 한 90% 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웹상에 있는 많은 정보를 컴퓨터가 다 일일이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검색어 기준으로 다 데이터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라고 하면 자전거에 관련된 웹문서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를 컴퓨터가 매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검색어를 보여줄 때 어떤 순서로 보여줘야 되는지 또는 어떤 형태로 보여줘야 되는지를 이제 또 컴퓨터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 될지 모를 때 도움이 되는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롤러라는 게 있어요. 검색에서.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크롤러가 보시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롤러, 웹 로봇, 뭐 스파이더가 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거는 웹페이지라고 해서 뭐 따따따 다음.net이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수많은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이든 블로그는 카페가 있으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이 크롤러가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매일 수집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웹페이지에 있는 뭐 글자로 된 텍스트라든가 거기에 있는 이미지 정보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는 그 검색 엔진에서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에서 저장이 돼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실제로 이제 크롤러라는 것들이 이제 약간 뭐 거미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로봇처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뭐 검색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컴퓨터가 크롤러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예, 저장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색된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특정 글을 남자친구와 이제 여행 갔다 온 정보를 블로그에 남겼는데 이 크롤러가 한 번 가져가서 검색이 되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삭제하더라도 검색에는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개인정보가 있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공개 글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 가더라도 비공개 글을 쓸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robot.txt라는 것들을 넣어두면은 검색 엔진이 왔을 때 얘는 검색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해당 페이지는 수집을 안 해요. 그리고 웹사이트도 나는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 싫어 라든 뭐 그런 게 있으면 robot.txt라는 거를 이제 웹사이트 만들 때 넣어두시면 되고, 보통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서 비공개할 때도 그렇게 넣어두면 이제 로봇이 와서 검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좋은 점은 또 옛날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블로그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썼던 글을 찾고 싶다. 이럴 때는 또 반대로 검색이 굉장히 유용하죠. 글은 삭제됐지만 수집해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이제 제가 예전에 검색했을 때 이 글을 꼭 지워달라, 자기가 이 카페를 폐쇄했는데 아직도 글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 URL을 지우면 또 지워지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한 하루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 크롤러라는 거는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쓰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웹사이트나 카페에 글을 쓰면 거의 100이면 100 이 내용들이 검색 엔진이 다 수집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터는 누락 없이 여러분들이 웹에다 쓰는 글을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에 글을 많이 자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크롤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 정보 수집과 저장인데, 이걸 하는 뭐 검색 엔진 이름이 크롤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요건 이제 기사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이 크롤러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제 뒤에 있는 이거를 이제 HTML이라고 해서 저희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P가 프레이즈라는 단락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글에 단락을 시작할게. 그리고 옆에 가까로가 이제 스트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해서 볼드로 표시할게, 이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웹크롤러란이라고 물음표가 된 게 이제 볼드 처리가 되는데, 요걸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글에 단락을 시작하고 굵게 표시를 하는데, 웹크롤러란이라는 부분만 볼드 처리를 할래라고 앞에 이렇게 슬래시를 달아주면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스트롱이라고 해서 글을 굵게 표시하고, 웹크롤러에서 그 굵게 표시한 걸 닫아줘. 그리고 그 P라고 앞에 슬래시가 있으면 요거는 단락처럼, 하나의 중요한 단락처럼 띄어쓰기를 해줘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웹크롤러라는 이름부터 뭐 마지막에 수집하고 저장한다가 또 하나의 프레이즈니까 또 P로 시작했다가 저장한다 라고 하면 이제 P가 끝나게 되고요. 다시 이제 P가 보면은 다시 또 한 줄 줄바꿈이 돼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미지가 나온 단락을 새로 시작할 건데, 이 이미지의 주소는 뭐고, 이 이미지의 그 이름은 뭐고,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요 끝에서 보면은 Al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여러 검색 엔진이라고 해서 이미지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 이제 또 단락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컴퓨터, 지금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소스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검색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크롤러가 요거를 가져갈 때 아주 구조적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검색할 때 랭킹을 하겠지만 볼드 처리된 것들에 대한 정보도 가져가요. 그래서 웹크롤러란이라고 할 때 세 번째 스트롱이라는 걸 가져가서, 얘는 이 글에서 되게 볼드 처리를 해서 중요한 단어야 라는 것들도 함께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도 따로 이제 src라고 해서, 이거는 소스라는 영어 약자예요. 그래서 자음만 뗀 거, 아니다.
자음만 뗀 거죠. SORCE에서 모음을 빼고 SRC라고 해서 요 이미지를 가져가면 이미지 검색 엔진에서 요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의 이름은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 검색을 할 때 검색 엔진이라고 치면 요 이미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져갈 때 그 크롤러가 가져갈 때는 요걸 가져갈 때 쪼개서 가져가게 되고, 웹에서 표현되고 있는 뭐 중요한 볼드 처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미지의 질수라든가 이미지 이렇게 다 아주 기계적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검색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험할 때 검색이 되게 정확하다, 검색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가져가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크롤러가 이런 정보들을 가져갈 때 아주 이 페이지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가져가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롤러를 잘 만드는 회사가 검색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글이 갖고 있는 크롤러와 네이버가 갖고 있는 크롤러와 다음이 갖고 있는 크롤러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를 하면 웹사이트를 가져오는 크롤러하고 뭐 쇼핑몰에서 쇼핑 정보를 가져오는 크롤러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크롤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용 크롤러가 하나 있고, 또 뭐 쇼핑몰을 한다, 쇼핑 검색한다라고 하면 쇼핑몰에 맞는 크롤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롤러라는 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크롤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또는 이 크롤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이제 기술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도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것도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뽑았어요. 이 검색에서 이제 색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색인이 영어로는 인덱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책을 보면 마지막에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책 한 권이 200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뭐 그 전 세계에 있는 여행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파리에 대한 여행 정보가 있다. 그럼 책 마지막에 뒤에 가면 색인이라고 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파리가 있는데 파리가 나왔던 페이지는 267페이지야 라고 해서 그 책에 나왔던 주요 단어들을 먼저 꼽고요. 그 단어들이 처음 나타난 페이지 또는 그 페이지, 이 단어가 어느 페이지에 나타나는지를 페이지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면 뭐 17페이지, 27페이지, 아니면 어떤 책들은 다하기 힘들면 파리가 처음 나왔던 페이지를 표시를 해주는데, 이 컴퓨터가 이 검색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색인은 어떤 거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책에 있는 단어를 다 뽑아내면 한 뭐 8,000개 정도 되는데, 이 8,000개의 단어를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고 이 중요한 단어가 그 책에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게 그 색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내용 중에서 의미가 있고 검색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한글의 경우에는 뭐 조사도 있고 형용사, 부사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의미가 있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하는 형태소라는 것들을 뽑아내고요. 그 중에 이제 고유 명사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니까 고유 명사를 이제 추출해서 색인어를 추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색인어를 기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파리나 이런 단어를 기준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예를 뽑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검색해서 강북교육복지센터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온 문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이제 크롤러가 갖고 와서 이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색인이라는 게 가서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까 말한 의미가 있으면서 검색이 될 만한 애들을 나름대로 제가 색인기라고 생각해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강동교육복지센터, 그 다음에 교육소회 학생, 그 다음에 교육문화격차 이런 거고요. 사실 뭐 2013년 5월 1일이라든가 아니 복합적인 뭐 그 다음에 위해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은 검색에서 보면은 그렇게 검색에서 저런 거로 검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양하게를 검색하는 사람도 없고 복합적인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거의 있겠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색인기라고 하는 거는 크롤러가 갖고 온 문서 중에서 의미가 있고 검색이 될 만한 애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을 쓸 때 우리가 검색이 잘 되기 위한 거와 다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부사나 형용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검색이 잘 되진 않아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체적인 거, 그 다음 맞춤법이 정확한 거,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넣어주셨을 때 검색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인이 잘 되면 될수록 내 글이 더 검색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뽑아낸 그냥 일반적인 색인인데, 이제 색인기가 크롤러가 매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색인기라고 하는 인덱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가서 이렇게 문서에서 의미가 될 만한 것들을 매번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해서 검색을 갖고 오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표시를 안 했는데, 강북교육복지센터라고 하고 교육소외 또는 뭐 교육문화격차 이렇게 뽑아냈으면 여기 이렇게 관련된 검색 문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뭐 수천 건인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수만 건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십 건인 것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교육문화격차라고 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예를 들면 10,000건이 있는데 뭘 먼저 보여줄 거냐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그런 부분이겠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랭킹이라고 표현을 해요. 랭크가 이제 순위를 매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랭킹, 순서를 매기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이제 사용자가 검색하는 가장 검색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 노출 순서가 얼마나 내가 찾던 거와 연관이 있느냐가 이제 랭킹이라고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킹이라고 하면 우리의 말로는 노출 순서고요. 검색어로 구성된 수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기준이 이제 노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 순서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진 않아요.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모든 검색 서비스가 정확도라는 거를 기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도라는 거를 가져가기도 하고 최신성이라는 걸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노출 순서는 사람들이 이 검색 되게 정확하네, 검색이 되게 잘 되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앞에 클로로도 되게 좋아야 되고 색인도 잘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마지막에 내놓는 요리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랭킹이 얼마나 정확한가이고요. 이제 구글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색이긴 한데 이 랭킹이라고 하는 요소를 기존과 좀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구글에서 쓰고 있는 이제 랭키 이름이 그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인데 그 페이지라는 이름을 따서 페이지 랭크라는 그 특허도 내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 랭킹을 갖고 굉장히 세계적인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랭킹입니다. 그래서 랭킹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구글 검색이 정확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용자가 느꼈던 거는 이 랭크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랭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나 어떤 웹페이지를 봤을 때 어디를 많이 클릭하느냐를 이렇게 클릭하는 것들을 쭉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화를 해서 표현해 놓은 건데, 이렇게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더 많이 클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색 페이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클릭을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이 될수록 그냥 사용자들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더 정확한 검색 결과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더 정확한 검색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상단에 나오는 검색 결과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클릭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내 사이트에 많은 방문을 받고 싶은 뭐 성형외과라든가 아니면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는 그 사용자의 액션, 여러분들은 이제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 광고를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대출이나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노출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첫 번째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성형외과 예약도 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품 구매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상단의 노출을 원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모든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에 올라온 것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 노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 검색이라는 지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자전거라는 문서에 매칭되는 게 2만 개가 있어도 실제로 검색 결과라는 우리가 통합 검색 결과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개수는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되게
100순위 안에 들어야 검색 결과가 노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게 검색 결과로부터 내가 노출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출 순서는 워낙 중요하고 또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좀 기계적인 영역이 아니어서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정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도 영어로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크롤러 가져갈 때 텍스트 중요한 곳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아. 어떤 거냐면 책의 제목, 그 다음에 책의 첫 단락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곳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크롤러가 가져갈 때도 스트롱 표시된 거를 따로 얘는 스트롱이라고 표시돼 있었던 거라고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 이름이라든가 블로그 이름, 카페 이름, 뉴스의 제목, 논문의 요약 정보 이런 것들은 크롤러가 가져갈 때 얘는 제목에 있었어. 얘는 스트롱 표시가 돼 있어서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색에 잘 노출이 될 때 이 텍스트 웹사이트 이름에 있었던 거와 내용에 있었던 거를 가중치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에 2점을 주고요. 이름에 2점을 주고 내용에 1점을 줘서 조금 더 검색에 반영이 많이 되도록 그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두 번째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일할 때는 고빈도 단어 이렇게 쓰고요. 좀 되게 어렵죠. 근데 그냥 우리말로 풀면 빈도수가 높은 단어, 더 순하게 풀면 자주 출연하는 단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서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위키드라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 글에 위키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출연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럼 당연히 크롤러가 가져갈 때 위키드는 고유명사인데 이 글에 10번이 나왔네 라고 하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유명사나 태그, 요건 아까 색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도 되게 고유명사에 가까워서 인명, 지명, 그다음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용될수록 노출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에서도 요즘에는 최신성, 인기도라고 해서 카페 조회수가 많은 거,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성된 뉴스, 최근에 만들어진 블로그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랭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랭킹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좀 최신의 글을 많이 쓸수록 더 노출이 많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구글의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있는 게 URL 영어로 돼 있어 죄송해요. 서버인데 그냥 URL이 어떤 게 있다라고 다음 넷 그다음에 뭐 네이버.com 이렇게 해서 URL을 쭉 목록 갖고 있으면 크롤러가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계속 가져와요.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파란색 인덱서가 있는데 얘가 거기 있는 단어들을 계속 추출을 해서 밑에 있는 배럴이라고 하는 통에다가 계속 부어놔요. 부어놓고 이제 갖고 온 다음에 쭉 돌아서 마지막 빨간색 있는 페이지 랭크라는 게 있는데 얘가 랭킹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보여줄래? 라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서처, 검색하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크롤러, 문서를 가져가는 애, 그 다음에 인덱서라고 해서 그 문서에서 단어를 검색할 단어를 추출하는 하고 그 다음에 랭킹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요 흐름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검색에 자주 노출될 수 있을지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이런 도표로 또는 이제 구조화해서 알게 되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그 사전에 강의 자료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하고 계신 센터 이름을 쭉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중구교육복지센터로 넣어봤는데 블로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운영하시고 있고 바로가기가 등록이 돼 있고 올해 자료가 좀 세 번째 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개소식 자료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왜 요 예제를 넣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예제도 이제 네트워크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제 힌트는
다 이미지로 되어 있다라는 게 주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 엔진이 가져갈 때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교육복지센터나 지금 등록하신 요게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미지 이름이 슬라이드 5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 중구복지센터 계신 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제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롤러가 가져갈 때는 텍스트를 먼저 우선해서 가져가게 돼요. 이미지도 물론 가져가지만, 그래서 컴퓨터는 글자를 더 빨리 쉽게 수집하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 이름, 글의 제목 또는 주요한 내용 고유 명사는 글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 중구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있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미지로 돼 있어서 검색 엔진이 이제 바로 가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등록을 해드린 건데 못 가져갈 수 있거나 이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제목이 볼드 처리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중구교육센터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교육복지센터 소개가 돼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오시는 길도 있지만 한 번 더 카테고리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때 아까 제 주요 검색 엔진이라고 이미지의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Alt라는 거로. 그래서 이미지를 넣을 때 이름도 함께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또는 동영상을 넣을 때도 뭐 예를 들면 복지센터, 뭐 개소식 행사 이렇게 이제 동영상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미지 소스 보기를 했을 때는 슬라이드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중구교육복지센터로 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검색이 안 되고 이제 슬라이드 5라고 갔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 5라고 사용자가 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 이미지를 넣을 때 슈퍼비전 또는 역량 강화 교육, 뭐 자원봉사자 양성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좀 더 검색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태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블로그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나타내는 이제 태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이미지는 그대로 넣더라도 글에다가 중구교육복지센터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넣어주시면 검색이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웹사이트 이름이나 제목이나 주요 내용은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검색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이미 아시겠지만 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 아까 뭐 복합적인 다양한 이런 형용사보다는 구체적인 단어가 좋고요. 이제 중구교육복지센터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 네트워크 이렇게 넣으면 사용자들이 교육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했을 때 이게 다 교육 지원 네트워크가 다 그 안에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단어는 반복적으로 자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의 기본 속성이 그 문서에 자주 출연하면 출연할수록 점수를 높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나 내용에 그렇게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음이어나 영어 표현 같은 게 있어요. 뭐 아까 말한 그 파리 같은 경우도 파리 영어로 PARIS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주실 때도 그냥 파리 이렇게 넣기보단 파리, 뭐 페리스, 뭐 영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검색에서 자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는데 글을 자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크롤러는 매일매일 웹사이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최신성을 유지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에 더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롤러는 매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글을 자주 쓰면 글의 수도 증가하고 검색에 노출 대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복지센터가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면 뉴스를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다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일하다 보면 사실 이런 글 쓰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알아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하나도 글을 못 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내시거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분을 둬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이슈에 대한 글을 쓰면 방문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요즘 실시간 이슈 검색어도 있고 이런 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검색어를 저희가 쭉 보면은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걸 검색하는 것도 있는데 최신 이슈에 대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특히 우리나라 사용자 성향이 최신 이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 검색어 많은 양이 최신 이슈와 관련된 글이고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어떤 이슈를 접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특정 블로그에 갔는데 이 블로그에 이 글이 그런 관련된 글이 많네라고 해서 그 블로그에 다른 글도 많이 탐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는 비중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글을 통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최신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그 이슈에 때문에 우리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이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카테고리가 있네, 이런 글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자주 들어오게 해서 다른 페이지를 보게 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면 그 방문자가 다른 여러 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이 블로그는 굉장히 유용하네 라고 해서 즐겨찾기나 계속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 블로그 중에서 이런 최신 이슈에 대한 글을 써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전문적으로 모아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하루에 방문자를 10만 명 정도 모으는 그런 블로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신 이슈에 대한 글들을, 예를 들면 교육에 관한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대응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더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이슈에 대한 글들을 쓰시면 그 글을 통해서 방문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방문자보다 많은 방문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웹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 링크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다른 글을 소개할 수도 있고 우리 사이트에서 다른 링크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 되게 중요한데, 아까 크롤러 속성 중에서 크롤러가 가져갈 때 반드시 가져가는 게 이 링크가 있는 단어는 반드시 가져가요. 왜냐하면 크롤러 속성이 그 사이트 안에서 링크가 있는 단어는 가져가고, 그 링크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가서 또 그 글을 방문하는 이런 거미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로봇처럼 A라는 글을 봤다가 A라는 글에 B라는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으면 크롤러는 얘는 반드시 가져가고, B라는 링크를 가서 그 글을 또 수집하고, B라는 페이지에 C라는 링크가 있으면 C에 가서 그 C를 또 가져와요. 계속 이렇게 링크를 타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오기 때문에 링크가 있는 단어는 반드시 가져가게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링크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방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블로그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지원 세탁기를 어떤 링크를 많이 거신다면 서로 네트워크 효과가 나서 방문자를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웹의 표현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볼드 처리 같은 스트롱이라는 걸 줄 수도 있고요.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글자 크기 같은 것들도 크게 줄 수가 있는데, 크롤러가 이런 것들을 다 요소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중요한 단어가 표시되는 요소를 이렇게 추가해서 만드시면 검색이 더 잘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정확도 부분에서 해당 단어에 계속 가중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시면 돼요. 요 예제는 제가 아는 사람의 블로그인데, 이제 약간 편집증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보고 와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영화의 원 제목, 그다음에 한글 제목, 그다음에 이 제작한 제작사, 그다음 배급사, 그다음에 연출이 누군지 이제 한글 이름, 영어 이름, 그다음에 이 출연했던 그 영화 주인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한 것들이 또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실제 배우의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이 배우가 해당 영화에서 했던 한글 역할 이름, 영어 역할 이름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링크도 걸어놓고 항상 이제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노력을 하면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방문자가 한 500명 정도 꾸준히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화 제목을 한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고 들어올 수도 있고, 영어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제작자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연출자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검색어를 넣어도 이 블로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블로그를 쓰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파워 블로그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거와 무슨 차이점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텍스트로 이미지도 보면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다 걸려 있는데 노력을 세부적으로 검색이 잘 내가 할 수 있는 한 검색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검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는 걸 보여드렸고 요거는 좀 잘 된 사례예요. 강동교육복지센터에서 오신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고요. 강동교육복지센터인데 요 블로그는 아주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이제 바로가기가 되어 있고 그 영어 아까 보신 것처럼 영어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한글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제가 좀 그 말씀 여기는 표현을 못했는데 강동교육복지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미지 이름도 이렇게 슬라이드 5가 아니라 강동교육복지센터라고 정확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을 해도 이 블로그가 검색이 될 거고요. 또 영어로 하셔도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제 4월 9일자 최신 데이터들도 항상 넣어주고 최신 글에 보실 수 있도록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가 다른 이제 블로그를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다른 서울 지역에 있는 교육복지센터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다른 복지센터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링크를 서로 걸어 주시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이제 검색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례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세션이고요. 마지막은 데이터 분석 내용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어떤 걸 검색할 때 무슨 검색어로 해야 되지라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검색어를 뭘로 해야 되지라고 모를 때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요 서비스 기능을 이제 서제스트라고 검색어 서제스트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간까지 넣으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사용자들이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어떻게 오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복지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복지, 교육복지사, 교육복지 우선사업, 교육복지센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복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이 단어를 메모장에 넣으시던 아니면 잘 기억을 했다가 제가 블로그를 쓸 때 이런 글을 쓰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15개로 검색을 보통 사람들이 할 때 우리 블로그가 많이 검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시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어떤 거지라고 궁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 되니까 최신성도 많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복지센터로 놓으면 대부분 이제 보통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앞에 있는 지역 이름에 따라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제 관련 검색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검색한 그 다음 검색어예요. 그래서 이게 넥스트 검색어라고 보통 하는데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던 아니면 좀 더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검색한 단어 아니면 이 전에 검색한 단어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다음으로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관련 검색어를. 요거는 실제로 이제 블로그, 다음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그 우리 사이트,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갖고 왔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들이 우리 사이트나 내 사이트에 뭐 어떤 키워드를 갖고 왔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총 248개의 키워드로 제 블로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안데르센 동화. 제가 이제 어린이 그림책에 관한 리뷰를 하는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안데르센 동화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우리 사이트에 내 블로그에 가장 많이 왔구나.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도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육아서인데 이제 그 책을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모든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제공되는 블로그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사이트나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왔는지 이제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거고 요거는 유입 경로라고 해서 어딜 통해서 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많이 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라고 해서 4월 15일 날 안데르센 동화 또는 루브르 근처 장보기 이런 것, 뭐 성두세교에서 서울숲 자전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육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어제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내 사이트에 방문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실제로 제가 머릿속으로 나는 그림책에 관한 걸 쓰니까 뭐 그림책에 관한 거를 그림책이라는 검색어로 많이 들어오겠지라고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의 모든 사이트나 모든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노력이 좀 필요한데 뭐 티스토리 같은 데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다음 블로그에서도 제공이 되는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로그 분석기라고 해서 별도로 또 유료든 무료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자들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그 방문객 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별로 일별로 얼마큼 들어왔는지가 돼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최신 이슈에 대해서 글을 올렸을 때 한 뭐 매일 한 40명밖에 안 들어오던 블로그가 이제 뭐 200명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진짜 이런 이슈에 사람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구나. 그때 한 200명이 들어왔는데 이런 키워드로 진짜 많이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웹사이트를 쓸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블로그를 일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글을 쓰는 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 사이트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검색어를 통해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랑 실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더 감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글을 하나 쓰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 또는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시간을 못 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